인어공주. 멀고 먼 바다 깊은 곳에 인어나라에 아름다운 성이 있었어. 인어나라 왕에게는 6딸이 있었지. 인어공주들은 윤기가 흐르는 긴 머리와 장미꽃처럼 매끄러운 몸, 반짝이는 비늘로 덮인 꼬리 지느러미가 아주 아름다웠어. 특히 막내딸은 깊은 눈동자에 누구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단다. 인어공주들은 낮에는 정원을 가꾸고 밤엔 무도회를 즐겼어. 그러나 바닷속 생활이 아무리 행복해도 인간 세상이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었지. 그래서 15번째 생일을 맞이한 인어공주는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단다. 드디어 첫째 공주의 15번째 생일이 되었어. 한껏 치장을 하고 바다 위로 올라간 첫째 공주는 늦은 밤에야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돌아왔어. 첫째 공주는 도시의 불빛과 멀리서 들려온 교회 종소리가 가장 아름다웠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지. 그때 막내 공주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 내 차례가 되려면 5년이나 더 기다려야 하네. 언니 인어공주들이 웃으면서 시간은 금세 갈 거라고 말했지.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더니 어느덧 막내 인어공주의 차례가 되었어. 언니들은 바다 위로 나가는 막내 인어공주의 머리에 백합꽃과 진주로 꾸민 왕관을 씌워주고 꼬리에는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를 달아주었지. 마침내 인어공주가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어. 차가운 공기에 놀랐지만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지. 저 멀리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서는 불꽃놀이가 펼쳐졌어. 펑 소리를 내며 색색의 불꽃들이 바다를 물들였지. 배가 있는 곳으로 고개를 내민 순간 인어공주는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왕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 세상에, 내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저 왕자님과 결혼할 거야. 부드럽게 날리는 머리와 갈색 눈동자, 곱게 뻗은 두 다리가 인어공주의 눈에 들어왔지. 그런데 그때 먹구름이 몰려와 별들을 뒤덮었어. 세찬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더니 큰 파도가 몰아쳤지. 배는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종이배처럼 뱅글뱅글 돌다 바위에 부딪혀 우지끈 부서졌어.
인어공주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을 헤치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왕자를 찾았어. 인어공주는 밤새도록 왕자를 등으로 밀어 올리며 파도가 잠잠한 바닷가로 데리고 갔지. 모래가 고운 바닷가에 왕자를 눕혔을 때에는 폭풍우가 사라지고 다시 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단다. 인어공주는 정신을 잃은 왕자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 왕자가 막 정신을 차리려는데 바닷가에 있는 성에서 한 무리의 공주들이 나왔어. 인어공주는 얼른 바닷속으로 몸을 숨겼지. 성에서 나온 한 공주가 왕자를 일으켰어. 어머,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얼마 후 왕자는 정신을 차렸어. 왕자는 그 공주가 자신을 살린 줄 알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지. 막내 인어공주는 바닷속 인어나라로 돌아온 후에도 오로지 왕자 생각뿐이었어. 딱 하루만이라도 두 발로 서서 왕자님 곁에 있고 싶어. 인어공주는 몇 날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마녀 인어를 찾아가 마법을 부탁하기로 결심했어. 마녀가 사는 성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뼈로 만든 성이라 보기만 해도 섬뜩했지. 이제야 오셨군. 막내 인어공주님, 인간을 사랑하게 되었다니. 우리 인어에게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무엇이든 할 테니 제가 왕자님 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인어공주의 말에 마녀는 섬뜩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 너는 바닷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어. 내 목소리를 내게 준다면 너에게 두 다리를 주겠다. 내 두 다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을 딛게 될 거야. 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송곳을 밟는 고통을 느끼겠지. 한 가지 명심할 것. 인간으로 변하면 다시는 인어로 돌아올 수 없어. 그리고 왕자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도록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물거품이 되고 말 거야. 인어공주는 왕자만 생각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마녀는 인어공주의 혀를 잘라냈어. 마녀가 준 약을 먹은 인어공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용돌이가 치는 것처럼 어지럽고 고통스러웠지. 한참 후 인어공주가 깨어난 곳은 왕자가 사는 성 앞의 바닷가였단다. 꼬리는 희고 긴 두 다리로 변해 있었지. 그때 바닷가를 거닐던 왕자가 인어공주를 보게 되었어. 왕자가 이름을 물어도 사는 곳을 물어도
인어공주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지. 왕자는 인어공주를 왕궁으로 데려왔어. 왕궁의 드레스를 입혀놓으니 세상에 그보다 아름다운 여인은 없었지. 우아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은 왕자도 감탄할 정도였어. 하지만 인어공주는 걸을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꼈단다. 왕자는 인어공주와 언제 어디든 늘 함께했어. 하지만 왕자가 찾는 여인은 따로 있었지. 얼마 전 바다에 빠진 나를 살려준 공주를 찾고 있단다. 그 공주만 찾는다면 결혼식을 올릴 텐데. 인어공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할 수만 있다면 소리치고 싶었지. 내가 바로 당신을 살린 그 여인이에요. 라고 말이야. 인어공주는 긴 머리칼로 얼굴을 숨기고 눈물만 흘렸어. 며칠 뒤 한 신하가 달려와 왕자가 찾던 공주가 어디 사는지 알아냈다는 소식을 전했어. 무척이나 기뻐하는 왕자를 바라보며 인어공주는 벌써 물거품이 된 것 같았지. 결국 왕자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 결혼식은 나라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배 위에서 올리기로 했지. 인어공주는 소란스러운 잔치에서 벗어나 홀로 뱃머리에 앉아 있었어. 그때 5 언니들이 바다 위로 나타나 인어공주를 불렀어. 언니들의 탐스럽던 긴 머리는 싹둑 잘려 있었지. 막내야, 마녀에게 우리 머리칼을 주고 너를 살릴 방법을 알아왔어. 해 뜨기 전 이 칼로 왕자의 심장을 찔러. 그럼 너는 다시 인어가 될 수 있어. 인어공주는 예전처럼 언니들과 함께 아름다운 성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어. 한참 동안 생각에 빠져있던 인어공주가 잠이 든 왕자 곁으로 왔지. 왕자 옆에는 이제 막 신부가 된 공주가 잠들어 있었어. 인어공주는 2 사람을 보자 도무지 칼을 빼들 용기가 나지 않았어. 결국 인어공주는 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자신의 몸도 풍덩 바다에 내던지고 말았지. 인어공주는 하얀 물거품이 되어 바닷물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단다. 물과 땅을 자유롭게 오가는 동물이 있다고? 인어공주는 물고기이면서도 물 밖으로 나가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 진짜 물고기라면 숨이 가쁘고 피부가 말라서 팔딱거리고 아가미를 헐떡였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인어공주처럼 물과 땅을 자유롭게 오가는 동물들이 있단다.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개구리야. 개구리는 물속에서 태어나 올챙이 시절까지
물속에서만 보내지만 다 자라면 물과 땅을 자유롭게 오가며 살지. 개구리처럼 땅에서도 살고 물속에서도 사는 동물을 양서류라고 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어릴 때는 아가미로 숨을 쉬면서 물속에서 살고 자라서는 허파와 피부로 숨을 쉬면서 땅에 사는 동물을 말한단다. 그래서 양서류 동물들은 털이 없이 미끌거리고 축축한 피부를 갖고 있어. 피부로도 숨을 쉬기 때문에 자주 물속에 들어가 피부를 촉촉하게 적셔야 하거든. 양서류 동물들은 피부가 축축할 뿐 아니라 끈적끈적해. 이 끈끈한 점액이 피부를 보호해주고 몸이 마르는 것을 막아주지. 양서류는 바깥 온도에 따라 몸의 온도가 변하는 변온 동물이야.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면 몸도 차가워지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 거란다. 양서류에 속하는 동물은 크게 꼬리가 없는 동물과 꼬리가 있는 동물로 나눌 수 있어. 꼬리가 없는 양서류 동물로는 개구리와 두꺼비 등이 있고 꼬리가 있는 대표적인 동물로는 도롱뇽을 들 수 있단다. 도롱뇽은 맑은 계곡이나 웅덩이 주변에 사는데 어둡고 그늘진 곳을 좋아해서 주로 밤에 활동한단다. 물고기의 나이를 어떻게 알까? 대체로 몸집이 큰 물고기는 오래 살고 몸집이 작은 물고기들은 수명이 짧다고 볼 수 있어. 송사리, 은어, 빙어 등은 대부분 1년밖에 살지 못해. 정어리는 2, 3년, 고등어와 연어는 5, 6년, 대구와 방어는 10년 이상, 가오리는 25년 정도 산다고 알려져 있지. 참돔이나 돌돔은 30에서 40년 정도로 오래 사는 편이야. 장수하는 물고기로는 메기과가 대표적인데 메기과에 속하는 물고기들은 평균 50에서 60년 정도를 살아. 뱀장어도 평균 수명이 50여 년으로 장수하는 물고기 중 하나란다. 상어류도 30에서 40년 정도로 비교적 오래 사는 물고기에 속해. 잉어는 자연 상태에서 40년 정도를 사는데 사람이 연못에서 키우는 잉어가 100년 이상을 산 기록도 있단다.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평균 수명보다 짧게 또는 오래 사는 물고기도 있지. 그렇다면 물고기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무에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물고기의 비늘에도 나이테가 있어. 비늘은 물고기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천천히 자라거든. 비늘을 잘 살펴보면 동그란 무늬가 있는데 이것을 세어보면 물고기의 나이를 알 수 있단다. 나무의 나이테도 봄, 여름에 만들어진 고리가 넓고 가을에 만들어진 고리가 좁듯이 물고기의 나이테도 계절에 따라 폭이 달라. 먹이가 풍부한 봄과 여름에는 나이테의 폭이 넓고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는 좁은 폭의 나이테가 생기지. 메기나 뱀장어처럼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속귀에 있는 이석을 살펴서 나이를 알 수 있어. 이석은 물고기의 속귀에 있는 작은 돌로 몸이 움직일 때 기울기를 느끼는 역할을 하지. 이 이석에는 비늘처럼 성장의 차이에 따라 고리 모양의 나이테가 생긴단다.